안녕하십니까. 다바다 폐기물 컨설팅의 고물학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폐기물 관리법을 읽어주는 남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폐기물 처리의 이제 이 기준인데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령을 더하다 보면은 또 환경부령으로 이제 더 구체화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 법에서 말하는 거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나오는 별표에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이 처리 기준에는 환경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수주 운반 또는 처분, 또 재활용, 또 이제 지정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을 별표에 가면은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기보다는 일반적인 방법을 우선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조항 뒷부분에 보면은 중간 가공 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중간 가공 폐기물은 폐기물 이제 처리업에 있어서 중간 처리죠. 중간 처리가 되어서 나오는 가공품을 말하는데요.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수주 운반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붙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완화된 규정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수주 운반업 허가가 없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가공 폐기물은 폐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대통령령으로 말하는 폐기물 처리 기준이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에서 말하는 폐기물 처리의 기준은 이제 아래와 같은데요.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 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나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주 운반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저번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의 종류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많습니다. 그러한 폐기물의 종류를 성질이나 상태, 또 재활용 가능 여부 등에 따라서 이것을 같이 수주 운반할 것이냐 보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폐기물의 여러 가지 이제 성격이 다르다면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때부터 처리 시설도 다를 수 있고 또 보관 시설도 달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집 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침출수가 있으면은 침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수주 운반 인허가의 조건을 보시면은 밀평 덮개나 밀평 차량이 필요하죠. 이제 필요한 이유가 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뭐 당연히 이제 침출수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환경부령에 따라서 이제 그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된다. 다만 다음에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주 운반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은 폐기물 처분업이나 폐기물 재활용업 또는 재활용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곳으로 폐기물 수지 운반할 수는 없다. 단지 임시 보관장소 설치 승인으로 된 곳은 갈 수 있다. 그러면 임시 보관장소 설치 승인은 누가 할 수 있는가? 그 조건이 되어 있는데요. 자, 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지 운반업자죠. 폐기물 수지 운반업 허가는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6조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가 있죠. 그 중에서 환경부를 영어로 정하는 자. 이거는 뭐냐면은 폐기물 처리업 수지 운반업 허가가 있고 또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차량이 2대 이상이죠. 그렇지만 신고는 1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고 수지 운반하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부 영어로 정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폐타이어 또는 폐가전제품 그리고 폐식용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수지 운반업 허가나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신고죠. 폐기물 처리 신고업자에 한해서는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승인해 준다. 단 이것은 건설 폐기물 촉진법에 의한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이 아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말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재활용 또는 중간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또 13조 1항 단서에 따른 중간 가공 폐기물입니다. 이것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중간 처분하는 과정에서는 공정 폐기물이 나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그리고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가 중간 가공품이 나오죠. 그거 역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자.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물상 등을 말할게요. 그리고 이제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자 2개의 시나 2개의 군 이상이 같이 어울려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면서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 처리해야 한다. 다만 여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조금의 여유를 둔다고 말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8번, 9번, 10번 경우는 이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주로 이제 지정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한다. 이 상당히 중요한 기본입니다. 12번, 13번도 이제 지정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폐기물의 처리 기준은 폐기물 관리법의 기준을 두고 있고 이제 시행령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제일 세부적인 것은 시행 규칙에 나와 있고 그것도 별표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폐기물 관리법을 읽어주는 남자 이 코너에서는 계속 중복도 되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